여러분, 임금 피크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화하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고령자 고용법 4조 4-1항에 보면요.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과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후생 복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별을 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임금 피크제는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젊은이를 더 뽑기 위해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55세 정년을 기준으로 55세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좀 낮추자. 이거 낮추자. 그리고 그 돈으로 젊은이들을 더 뽑자 하는 게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아마 시행이 됐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그동안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받아서 회사마다 55세부터 정년까지 임금이 쭉쭉 떨어진 사람들 아마 다 소송할 겁니다. 다 소송할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를 더 받을까? 뭐 회사마다 각기 다르겠죠. 분명히 소송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번 대법원에서 결정한 그 연구원 소송 총 금액은요. 1억 8,339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임금 피크제 때문에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상여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리고 명예퇴직금도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1억 8,339만 원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원고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원고는요. 결국 비연구원이라고 돼 있지만 이 비연구원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1억 이상 받겠죠.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금액의 산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정확히 따져서 받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기업이고 연구원이고 관공서고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는 곳에는 다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날 겁니다. 임금 피크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업들 중에 2015년에는 27.2%였지만 2019년에는 54.1%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을 해서 2016년에 시행을 했네요. 제가 말했던 게 맞았네요. 2016년에 시행을 해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송을 하면 임금 피크제에 적용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임금 피크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용이 저게 됐었으니까 아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될 거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가 76,507개소에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임금 피크제의 어떤 그 감액 기준이 다 다릅니다. 30% 초과는요 17,184곳이고요. 20%에서 30%는 13,375곳이고요. 10%에서 20%는 2453곳이고요. 10% 이하는
4,998곳이고요. 동결은 2,497곳이에요. 그러면 회사마다 적용한 것에 따라 다르지만 또 임금 피크제로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기간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적게는요 뭐 수천만 원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 테니까 뭐 수십만 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지금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내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산업계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실 이게 정부의 정책이었잖아요. 정부의 정책에서 노사정이 타협한 건데 그런데 이게 노사정이 타협을 해서 정부의 정책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지금 여기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소송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할 거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황이 개인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근로조건이 도형이란데 나이만 기준으로 임금을 깎았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임금을 깎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보상이 있었다면 또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해당 업무를 임금 피크가 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받을 수가 있다. 업무가 줄지 않았잖아요. 업무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부당하게 깎인 임금 소급에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뭐 3년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죠. 3년까지는. 기존 임금 피크제 노사협상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해야죠. 당연히요. 물론 재협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송으로 비화되고 노조가 또 막 니전 투구하는 진흙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임금 피크제의 소송의 주요 쟁점은 뭐냐? 일단 업무를 똑같은 업무를 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정년 연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야 됩니다. 뭔가 유무형의 보상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그대로 계속해 왔다면 정년까지 그렇다면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뭐 1, 2년이 아니라 55세 기준이잖아요. 그죠? 55세에서 그 회사 정년이 65세다. 이러면 10년을 일했다. 똑같은 일을. 임금 피크를 당해가면서. 그러면 그걸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퇴직금 이렇게 뭐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노사정 협의로 된 것이 결국 말입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식이든 이게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정부 정책을 펴고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을 두고도 항상 터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에 소송한 건데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소송한 건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정책을 펴면요.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법률적 후속 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